뉴욕 증시가 거래량이 부진함을 나타내면서 혼조 양상을 빚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지정학적 긴장과 그리고 미국 내 정치적인 혼란 때문으로 이유가 꼽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 금융, 에너지 업종은 경기 순환 업종이라고 하죠. 하락세가 나타났었고요. 에너지 업종은 2%대 유가 급락으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마감 현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글로벌 시장 전체를 다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그 전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지난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증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승승장구하는 걱정 없는 또 악재도 없는 완전 무결한 강세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6월 달부터 시장 분위기는 사뭇 달라지고 있죠. 현재 미국 증시는 여전히 가장 탄탄한 상승 기조선상에 놓여 있는 견조한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치더라도 그 점만 못한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유럽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현재 독일 증시는 지난 6월 달부터 지금까지 3개월째 지속 비교적 깊게 또 길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일본 증시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현재 미국 증시의 가장 커플링 정도가 높았던 일본 증시, 독일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최근 현격히 그 탄력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신흥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영향을 피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의 방향성을 상실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 세계 시장은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 지금 북핵 문제라든가 미국의 정치 리스크 문제 때문에 확장되는 듯한 약간 불안한 측면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에 비해서 간밤에 미국 증시의 결과는 오래 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견조했죠. 현재 크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현재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다시 상승세를 살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하는 측면에서 당장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우리 증시에 심정적인 호재로 작용됐다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 상황을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좋은 점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배면에는 그 점과 조금 다른 좀 어두운 부분도 좀 있다는 것을 공히 염두에 두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컴백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주저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환율입니다. 달러 인덱스 93.12 계속 달러 가치는 추세적으로 좀 떨어지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파르게 떨어지는 그건 아니죠.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93 정도 수준에서 좀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로 같이 1.182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엔달러 환율은 109 정도 수준에서 정체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의 환율도 마찬가지죠. 원달러 환율 1137원. 현재는 1133원까지 장중에 내려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원의 환율은 1041원 정도에 시작했던 것이 1038원 정도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전일 대비로 약 7원 정도 현재 떨어진 모습. 비교 통화 대비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비교 통화 대비 우리나라 현재 가치,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절상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그만큼 현재 우리 시장이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점을 보여줬지만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위기감이 상당히 얕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되는 그런 환율의 움직임이었다는 것이고요. 자, 위안화 환율입니다. 6.6579, 전일 대비 0.0112 만큼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절상됐다는 것이죠. 0.17%인데요. 최근 들어 위안화, 특히 중국인민은행
위안 당국은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한 것보다 더 가파르게 그 전 어떤 때보다도 더 강하게 위안화가 강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하거나 또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돼 그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2.183, 전일 대비 2.5 베이스 포인트만큼 내렸습니다. 현재 금리가 내렸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미국 국채 가격은 안전자산입니다. 미국의 국채 가격 안전자산이 올라갔다는 것. 금값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과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은 맥락입니다. 앞에서 약달러도 배경이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미국 현재 지금 투자자들 중에서는 일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도가 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3조 5천억 정도를 매도하는 것과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입니다. 약간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1.0 베이스 포인트만큼 내렸습니다. 현재 시장이 그만큼 안정되고 있다.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측면으로 해석되기는 합니다만은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0 베이스 포인트 정도에 불과했다 하는 것에서 아직은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채권을 놓고 보더라도 안전자산을 보다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리 가격이 중요할 텐데요. 현재 구리 가격이 1.4%나 급등을 하면서 현재 지금 심리적 저항선, 라운드 저항선이라 할 수 있는 현재 파운드당 3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2.98달러 정도 현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준비된 현재 일봉 차트를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었죠.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는 건데요. 그 배경은 세 가지 정도로 추계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약달러고요. 두 번째는 경기가 좋죠. 특히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테마 측면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전기차가 또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기차와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모두 급증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구리 가격도 각광받고 있는 수순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하는 점까지 고려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현재 특히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WTI의 가격입니다. 47.37달러. 전일 대비 2.4%나 어제 급등을 했고요. 3% 급등을 했다가 급등한 것의 3분의 2 정도를 다시 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 사실 뭐 별반 큰 악재가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오페크가 지난 7월달 감산 합의한 것에 대한 이행률을 조사해 봤더니 좀 저조했더라 하는 정도라는 것이죠. 현재 유가는 소수의 선물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재료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만큼 유가에 대한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공급은 늘긴 늘어도 걱정했던 것보다 가파른 속도는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조금씩이라도 상향 안정화되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그런 장면이다 하는 점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시장과 대입했을 때 특히 유가에 민감한 석유화학 및 정제 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유가에 직접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거의 정해 방향, 유가가 빠지면 빠지는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쪽으로 정해 방향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제 쪽이고요. 석유화학도 반응을 합니다만은 반드시 정해 방향은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움직입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현재 원자재 투입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진이 좋아지는 경우도 혹간 생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정해 방향이 아닌 약간 둔한 모습을 보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서 정제 및 석유화학 관련주를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 석유화학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추세를 살리고 있는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또 더 나가서 보면 최근
하나케미칼, 대한유화, 그리고 정밀화학 쪽에 그전 삼성정밀화학이었던 롯데정밀화학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는 것까지 한즉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